자, 네, 이번에는 우리 교재 274페이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취소를 중심으로 해서 300페이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민급을 처음 경매를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나서 통상 이제 등기를 보토하고 송달을 둘 중 아무거나 먼저 되는 시점에 압류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보통 처분하지 못하도록 빼돌리지 못하도록 등기하고 송달을. 자, 그리고 기점은 강제경매는 등기 끝난 필증 2달부터 3일. 이거는 결정 나고 3일. 여하튼 경매 신청하면 결정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결정 나서 등기하고 송달하고. 자,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경매 개시 결정.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경매 개석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잡되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2달 이상 3달 이하. 채권 신고 최고, 현황 조사, 감정 평가를 해서 이 감정 평가가 이 가격으로 팔렸을 때 최저 매각 가격으로 감정 평가해서 최저가를 정한 다음에 이곡으로 매각이 됐을 때 압류 채권자, 경매는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금액, 앞선 금액과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없을 때는 무잉여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무잉여 통지는 유일하게 누구 이름으로? 집행법원 이름으로, 법원 사무관이 아니라 집행법원 이름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자, 법원 사무관 이름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이 무잉여 통지에 관한 거예요. 이 통지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한다? 이 무잉여가 되면 이걸 받은 압류권자는 이거 빼고 남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하든지, 예를 들면 근저당 금액이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된다 등을 입증해서 남는 게 있다라고 입증하든지, 아니면 이게 남는 게 없으면 그 이상 가격으로 이거 이상, 이게 앞서는 게 이만큼이니까 이거 이상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사지 않을 때는 내가 사겠다는 보증을 제공하고 신고를 해야만 경매를 속행하도록, 요거와 관련된 절차를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압류 채권자가 경매 채권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무잉여 통지 받은 경우에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게 없으면 경매를 속행해달라. 내가 매수인이 없으면 내가라도 사겠다. 남는 가격으로 이렇게. 이게 있으면 법원은 속행해서 매각기일을 진행해서 그 매수인청 가격 이상의 매수인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 내가 이거 남는 금액으로 남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라도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압류 채권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얘를 체육과 매수 신고인으로 해버린다 이거죠. 자, 또 하나는 잘 보세요. 포인트가 뭔지. 임의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중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신청 채권과는 별개의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이거와 별도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경매를 놓는데, 임의 경매로 놓는데, 나보다 앞서 내 거를 내가 넘겨받았다, 이거 경매 중에. 그럼 이걸 같은 거로 봐서 이거 우선하지 않는 거로 칠 거 아니야? 그렇더라도 우선하는 거라서 이거 하고 남는 게 없으면 진행 안 할 거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이거와 이 채권이 동일할 때는 우선권으로 안 보지만, 별개라면 별개라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산해라. 우선순위로 이렇게 판례가 별개라면 별개의 채권을 낭독받았다면 이걸 해라. 왜? 우선 채권자가 받는 경우를 예외를 두지 않고 있고 우선 채권자가 넘겨받은 다음에 이중 경매를 신청해서 계속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다르게 취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 그래서 포인트는 별개냐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저당의 목적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한 개만 경매되는 경우. 자, 공동저당이 뭐냐면 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개를 3억으로 설정했다. 근데 이 중 하나만 경매가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거 세 개를 3억으로 설정한 건데 이것만 경매되면 이 감정평가가 1억 5천 나왔다. 그럼 1억 5천에 최저가가 정해지면 여기 3억이 돼 있으니까 무잉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는 여러 개 부동산이 따로따로 개별 매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경매에 들어가고 따로 되고 이렇게. 그럼 이때도 3억으로, 여기도 3억으로, 여기도 3억으로. 각 사건마다 전액이 3억 전액이 우선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억 돼 있는 거 요것만 경매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무잉여가 되는 일이 생긴다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매각되더라도 동시 배당 가능이 있다면 이게 따로따로 매각이 됐지만 개별 매각이 됐지만 나붙어서 한 번에 통틀어서 배당될 가능성이 한 건으로 동시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이 3억을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분담을 해서 그래서 이 선순위를 3억으로 보지 말고 분담된 거로 해서 남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무잉여를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저당의 경우 여러 개 공동담보다평금 중에서 하나만 경매되거나 여러 개 부동산이 개별 매각될 때는 건건이 최고액을 넣어서 전액이 우선 변제되는지를 따지되 동시 배당 가능성이 있을 때는 분담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판단해라.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 4번은 뭐냐면 4번은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경매 최저가를 정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경매를 넣는데 너보다 앞에 금액이 이만큼이 있다 이거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이 경매 감정가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서 이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고려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요 금액 플러스 남는 금액으로 내가 이렇게 나라도 이걸 매수하겠다. 남들이 매수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도 매수할 테니까 경매를 진행해달라. 남들이 없으면 나라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법원에서 실수로 선순위자가 또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모자르는 거야. 근데 요거 가지고 안 되고 요거만큼 더 해야 돼. 그럴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법원이 경매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여러 개 채권 중 일부를 누락해서 무잉여 통지를 했어. 압류 채권자, 경매 채권자가 이걸 통지받은 채권자가 그 압류 채권자가 통지받은 채권 이렇게 이 두 개만 있는 줄 알고 하고 비용 하고 남을 가격을 정해서 내가 사겠다고 신고를 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선권이 누락이 발견됐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미달이 돼. 왜? 이 누락된 것까지 고려하면 이때보다 새로이 또 무잉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얄밉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누구를 뭐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그냥 매각을 진행했어. 이 경우에 그냥 무잉여로 취소했어야 되는데 그냥 경매를 진행했어. 근데 그 우선권 선순위자를 넘는 큰 금액으로 매수가 들어왔어. 매수 신고가 있으면 이 하자는 치유가 된다. 치유. 자, 근데 만약에 우선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들어왔다. 무잉여 되는 금액으로 매수가 됐다. 낙찰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자가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자는 치유가 안 돼. 이거는 치유가 되고, 넘으면 치유가 되고, 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 이거 계속 반복될 질문입니다. 치유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가지고 매각이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잔금까지 냈다면 소유권 취득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무잉여를 간과하고 진행한 경우에 진행여일과 그 이상으로 팔리면 하자가 치유되고 미달되면 하자가 치유가 안 돼서 매각 불허가를 하게 된다. 근데 불허가를 안 하고 허가가 나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잔금까지 냈다면 그때는 이제 절차 위반은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넘으면 바로 치유. 미달되면 치유가 안 되고 불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가 나오고 확정까지 돼서 잔금 내면 치유가 되고 확정되면 치유가 되고. 이렇게. 자, 우선하는 부담과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남을 게 없다고 인정할 때는 압류권자에게 통지해서 뭐라 그래야 된다? 네가 이걸 입증하든지 아니면 넘는 금액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내가라도 매수할 거를 신청하겠다고 보증을 제공하도록. 이거 안 하면 그냥 경매를 취소하는 거로 이렇게. 경매가 2번 들어왔을 때 무잉여는 어떻게 따진다? 여러 번 반복된 거고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무잉여는 선행도 아니고 후행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다 최선순위. 후행이 최선순위면 후행으로, 선행이 최선순위면 선행으로 이렇게 최선순위 권리를 가진 자를 규정한다. 자, 주택 소액 임차인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이건 맞는 얘기예요. 포함돼요. 근데 잘 보세요.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은 배당 요구한 경우 우선권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도 세입자로 보호가 된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됐던 거죠? 무허가 건물 자체는 경매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호된다? 토지값에서, 토지값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에 해당이 된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도 세입자로 보호가 된다. 무잉여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진행한 경우 넘는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하자가 치유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유된다고 할 수가 없다. 불허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하고 확정됐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넘으면 바로 치유, 나머지는 불허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허가가 나서 확정됐다면 치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1순위 3천만 원 근저당, 2순위 전세금 2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비용이 500만 원 있어요. 근데 감정가, 최저가가 4천만 원이라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근저당 임의경매, 전세권 임의경매일 텐데 강제경매,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왔으면 이 최저가 가지고 이거 모자르지. 그럼 얘한테 무잉여 통지를 하게 되고 얘가 이걸 속행하려면 어떻게 된다? 1. 이걸
일주일 안에, 이거 통지받은 또 일주일 안에 뭘 입증해야 돼? 남는 게 있다. 이걸 입증하든지 아니면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내가 그 이상으로 이거 합친 돈 이상으로 내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걸 사겠다,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보증을 제공해야 된다. 10% 이렇게 연합하듯이 이렇게. 자,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속행했어. 그러면 그 이상 가격으로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하자가 치유되고, 그 이하로 들어오면 하자가 치유 안 되고 불허가 되지만 그냥 허가가 나오고 확정이 됐다면 하자는 치유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에서 2번이 중복경매 신청하면 2번이 신청하면 3천만 원하고 비용 빼고도 4천만 원이니까 이거 빼고도 좀 남으니까 2번한테는, 그러니까 이때는 무잉여 취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진행해야 된다. 그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막 꼬아놔서 짧은 시간에 읽기가 부담스럽게끔. 근데 요 꼬아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주주문이 자, 너무 중복이 돼서 2개 질문 봐보겠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일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얘가 이걸 제공하더라도 취소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건 가능하면 이제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취소되기 전에 이게 들어오면 속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속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일주일이 지나서 취소되면 여기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즉시 항고. 즉시 항고 기간 중에 이거를 제공하면 역시 속행하도록 돼 있다. 취소 결정을 업동을 하고. 다시 한번, 무잉여는 가능하면 이걸 또 취소했다, 또 비용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살리려고 어떻게 한다. 첫째, 일주일 지났더라도 취소되기 전에 들어오면 속행하고, 취소됐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 기간 중에 이걸 제공하더라도 속행하도록. 판례가 그렇다. 자, 아직 취소되기 전이라면 취소가 아니라 속행하라. 자, 매수보증은 이렇게 금전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78페이지 문제입니다. 278페이지. 자, 5번. 무잉여 취소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간과하고 진행한 경우에 그 매수 가격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하자가 치유되지만 미달하면 하자가 치유 안 되고 불허가를 해야 된다. 근데 간과하고 허가가 나왔다면, 확정됐다면 치유된다. 그러겠죠? 자, 이것도 자주 반복이 되는데, 무잉여 취소가 해당되는 경우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했다면 누가 항고할 수 있느냐? 요 항고권에 가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것도 계속 반복해요. 무잉여는 우선 채권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배당받는 거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압류 채권자가 무잉여 실익이 없는 거 하는 걸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누굴 보호한 거다? 이 둘, 압류 채권자와 우선권자만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채무자 겸 소유자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항고권이 없다. 이렇게. 무잉여는 얘는 없다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선권자와 압류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신청채권자가, 잘 봐요. 신청채권자가 경매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이게 별개의, 포인트가 뭐다? 별도냐 아니면 같은 거냐. 별개의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그 넘겨받은 채권은 우선권이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한 친구는 배당 요구 안 해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포함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우리 교재로 치면, 279페이지, 미리 설명을 좀 달아놨어요. 자, 자, 미리, 이거, 6번. 일괄 매각되는 경우 여러 개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라면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익료 취소를 해야 된다. 여기 잘 보시면 여러 개 부동산 일괄 매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일부에서는 무익료가 되더라도 전체로 해서 남을 게 있다면 딴 데서 좀 남아가지고 법원에서는 전체를 매각을 진행해라 이거죠. 일괄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개를 일괄 매각하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두 개 있는 거 있고 막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무익료가 됐더라도 딴 데서 남을 게 있다면 전체로 남는 게 있다면 전체로 일괄 매각을 진행해라는 거예요. 일괄 매각의 경우에 일괄 매각의 경우에 일부에서 모자라는 게 있더라도 전체로 남으면 진행을 해라 이겁니다. 진행을 해라. 자, 배당 요구 안 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을 못 받지. 우선권에 포함되지 않지요. 자, 근저당권자인데 임의 경매를 안 놓고 강제 경매를 놓았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야? 이 강제 경매에 놓은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이거는 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경매 놓은 거랑 별개가 아니라 이 근저당이 그 피담보 채권,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판결이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포인트는 뭐다? 경매 신청 채권과 선순위 채권이 별개냐, 동일한 거냐. 이거는 동일한 거야. 동일한데 경매를 근저당으로 안 놓고 이 판결로 놓은 것뿐이야.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안 놓고 집행권원 가지고 경매를 놓는데 이 집행권원의 채권을 담보하는 동일한 선순위 피담보 근저당 채권이 이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거. 이럴 때는 담보권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별개냐 아니면 동일한 거냐 포함되는 거냐. 자, 우리 교재 7번 280페이지 이 무익료 문제가 전체가 19문제가 있어요. 지금 7번을 보고 있어요. 자, 굉장히 중복되지만 얼른 보겠습니다. 반복 효과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자,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죠?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자동 배당권자다. 우선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죠. 선순위 최선 전세권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때는 배당 받으니까 포함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포함 안 시키는 거고.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안 놓고 임의 경매를 안 놓고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근저당권 채권이 잘 보세요.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면, 그 강제경매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면,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면, 이거는 같은 사람이라도 선순위에 포함돼서 남는지 안 남는지를 따져야 된다. 왜? 동일한 게 아니니까. 공동소당 여러 개의 부동산이 최고액으로 딱 잡힌 경우에 동시에 일괄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아까 본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3억이 딱 잡혔다. 이렇게 3억이 최고액. 그럼 따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동시 매각이 가능성이 있던 분담인데 원칙은 따로. 근데 전체가 일괄 매각이면 그러면 한 번만 딱 전체에서 한 번만 딱 된다는 거죠. 개별 매각이면 이거 따로 이렇게 부동산마다 3억 기준으로 남는지 3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전체 한번 일괄 매각이면 통째로 한 번만 우선권에 들어간다. 자, 보세요. 너무 중복이 많아서 세 개 질문 보겠습니다. 무익료 취소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 기간 중에 이걸 해도 속행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무익료를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그 신고 금액이 우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그 하자는 뭐다? 치유가 안 된다. 하자는 미달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고 초과하면 미달하면 치유가 안 된다. 그러나 그걸 간과하고 허가를 내리고 확정됐다면 그때서 치유가 된다. 자, 무익료 허가 결정 누가 항고할 수 있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자나 압류권자만 항고할 수 있다. 반복이죠. 자, 이렇게 간과한 경우 이걸 간과하고 진행했는데 들어온 금액이 이거를 초과하면 치유가 되고, 몇 번째 반복이에요? 미달하면 불허가야 된다. 치유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서 허가가 되고 확정이 됐다면, 잔금됐다면 이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해야 되는데 불허가 안 하고 허가를 해서 확정이 돼가지고 되면 잔금 내면 그때는 치유가 되고. 지금 몇 번째 반복이죠? 자, 9번 너무 중복이 돼서 3개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에요. 무익료에 대해서 얘는 항고할 수 없죠. 반복이죠. 자, 4번을 보세요. 내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사겠다고 신고했어요. 신고. 자, 압류 채권자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이 가격 남는 가격으로 사겠다. 아무도 이 가격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가격으로 사겠다. 이 남는 금액으로. 그 신고했는데 경매를 진행해 보니까 내가 사겠다고 들어왔어. 근데 그 들어온 금액이 똑같아. 그때는 얘를 매수 신고로 봐라. 얘는 원치 않게 들어온 거니까. 없을 때 얘를 봐라. 이게 매수 신고 가격과 이거 들어온 애 가격과 압류권자가 신청 가격이 같다. 그렇다면 요 들어온 애 매수 신고 들어온 애 가격을 보게 된다. 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없으면 내가 하겠다 한 거니까. 자, 4번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채권자가 진행 중에 경매 들어온 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근저당을 양수받았다면 얘는 우선권에 포함시킨다. 별도니까. 계속 반복이죠. 자, 이제 10번 중복이 돼서 밑에 2개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지만 만일 일주일 안에 이걸 후에 이거 제공하면 일주일 안에 이거
보증증을 해야 되는데 무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났다면 법원은 취소를 법원은 자 경과 후에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경과 후에 제공했다면 취소하지 마라. 그죠? 이거 몇 번째 반복이잖아요. 일주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지만 그게 취소되기 전에 이거를 제공하면 속행해라. 만약에 일주일 안에 안 해가지고 취소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하면서 즉시항고 기간 중에 제공하면 그래도 속행해라. 몇 번째 반복이죠? 그 정도인데 이거를 즉시항고하면서도 가능한 건데 지났다면 취소되기 전이라면 저기다. 그죠? 취소가 아니다. 자, 밑에 무익년대도 간과하고 불허가를 해야 되는데 불허가를 안 하고 허가가 확정이 됐다면 이건 치유가 된다. 재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에 지장은 없다. 이것도 몇 번째 반복이죠. 너무 반복이 많죠. 11번 우리 교재 굉장히 반복 빼고 해도 중복이죠. 뒤로 갈수록 그래요. 자, 이제 맞는 지문만 두 개 볼게요. 이것도 이건 봤던 거예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임차인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얘보다 앞선 해로 보증금이 있는데 이걸 빼먹고 근저당만 있는 줄 알고 근저당이 있다고 통지해가지고 채권자가 근저당 채권과 비용 이상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차인이 또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누락된 거 있으면 새롭게 너 지금 이거 가지고도 모자란다. 다시 해라. 이렇게 추가로 무효 통지를 해야 된다. 얄밉더라도 아까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이 채무자가 여러 개 공유 지분을 한 개 부동산의 지분을 이렇게 여러 개 지분을 여러 번 취득하고 이 압류 채권자, 경매 채권자가 이 지분 전체를 경매를 놓았어요. 근데 이 지분 중에 일부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 지분을 내서 무잉여가 되더라도 나머지 지분에서 남는 게 있다면 전체를 그냥 있는 거로 봐서 진행을 해라 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2번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당히 중복이 되죠. 19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더 보면 되는데, 자, 그래도 복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보면서 일부를 제하기 바랍니다. 제가 뺀다고 뺐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 게 있어요. 그건 안 빠진 게라기보다 복습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복습시키려고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보면서 더 빼기 바랍니다. 자. 재경매 사건, 재매각 사건에서는 잘 보세요.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자가 있었는데 잔금을 안 내서 재경매로 넘어갔다. 재경매. 그럼 이때 낙찰자가 냈던 보증금이 이렇게 10%가 있어요. 이렇게 10%. 재경매 나왔을 때 무잉여 여부는 경매 물건의 우선 변제권 있는 거 플러스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남는지를 따져라. 재경매권은 최저 매각과 전매수인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최저가격과 잘 보시면 이 앞사건의 경매에서 뒷사건에 매각할 때 뒷사건의 최저가 있잖아요. 이 최저가에다가 앞사건에 10% 낸 거 이거 배당에 표현될 거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저당 있는 거 남는 걸 따져라. 우선권을 비단지 따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경매 사건에서는 최저가로 팔렸을 때 우선권 빼고 남는 게 없다 따질 때 최저가에다 이것도 보태라.
맨 밑에 미등기 주택과 별도로 토지만 경매될 경우 미주택 임차인은 토지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우선 채권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넘깁니다. 너무 중복이 똑같아요. 13번 문제는. 자, 그리고 287페이지 14번 지문 2개만 보겠습니다. 이거 또 반복이지만, 자, 여러분 더 빼십시오. 여러 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전체에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에서 없더라도 전체로 진행해라. 같은 거죠. 자, 이 우선 무효이익 따질 때 비용은 이미 지금까지 쓴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끝날 때까지 들어갈 비용도 포함시켜라. 빼지 말고 포함시켜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무효이익을 따져라. 자, 15번 너무 중복이 돼서 두 개 질문 봅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포임을 두지 말고 앞에 담보가등기는 채권 신고를 하면 우선권에 해당이 됩니다. 안 하면 이해관계인은 해당돼도 신고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아요. 해야 받아.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포함된다. 이거 자동 배당권자다. 왜? 경매 등기되기 전에 했으니까. 자, 16번은 완전 중복. 여러 번 중복 것도. 자, 그래서 17번으로 넘깁니다. 17번. 자, 17번 지문도 중복이라, 자, 옳은 지문 2개만 볼게요. 이것도 반복이지만, 여러 개 부동산이 공동 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 부동산이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도 원래 따로따로 최고액을 가지고 따지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 절차에서 동시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면 부담 부분을 정해서 우잉이를 따져라. 앞에 봤던 거죠. 자,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면 포함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포함이 안 되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18번. 이제 2문제가 나왔어요. 18번 지문 너무 중복돼서 한 개만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로. 이제 뒤에 배당할 때 나오는 건데 미리 나오는 거예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비용 다음으로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가 비용,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소액 임차인 이렇게. 이건 우선권에 포함됩니다. 뒤에 나올 게 미리 나온 거다.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무잉여 우선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국세, 우선권이 있죠. 우선하는 국세니까. 배당 요구 전까지 배당 요구 안 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못 받으니까 해당이 없죠. 선순위 저당권, 이건 우선권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들어간 필요비, 또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자, 무잉여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교재 292페이지 보면 경매 기록의 열람 복사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 문제가 있어요. 이 한 문제도 불이타용으로. 왜냐하면 앞에서 하도 매각 절차 이해관계인이 시험에 나왔어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해관계인데 구분할 게 있어요. 실무상. 이건 뭐냐면 이 경매 기록, 매각 절차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경매 기록에 대해서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이 90조 외의 사람으로서 90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90조가 아닌 사람들이야. 근데 볼 수 있는 사람들. 자,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보면 이거부터입니다.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점유정권자, 가처분권자도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90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도, 또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 조사 보고서에 나온 임차인. 이 친구들 이해관계인이 아니지만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예? 아주 앞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의 표상들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또 우선권 있는 사람으로서 배당 요구권자, 임금 채권자,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표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이렇게. 다 모여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세 개 못 치면 파산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채권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신고인, 또 이들이 아니래도 자기가 됐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이 10% 낸 거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 또 마지막으로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자나 그로부터 매입을 요청받은 매입 시행자 등은 예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 정답으로 엄청 등장했던, 아닌 거로 등장했던 사람들 대거 반전을, 기록 복사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문제풀이를 보면 파산 관계인 채무자 볼 수 있고, 대항 요건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자, 없다면 틀린 거죠. 파산 채무자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옳은 걸 고르는 거야. 대항 요건 구비된 임차인도 현황 주소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이해관계는 아니더라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만 매각할 때 토지 소유자는 복사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권자,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기록을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292페이지. 자, 매각 기일, 결정 기일, 이게 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각 기일 통지가 또 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 재판이 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300페이지까지 8문제를 잠깐 워밍업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 나서 등기 송달하고 두세 달, 최고 현황조사, 감정평가하고 매각기일,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 이렇게 이거와 관련된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잡히면 이렇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통지를 하게 돼 있고, 우선 신문에 공고 내고, 공고를 매각기일, 결정기일을 공고부터 하고 2주 전에 공고하고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지하게 돼 있고, 이거를 매달 통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미리 통지해. 첫날, 안 팔리면 둘째, 안 팔리면 셋째, 안 팔리면 넷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이거와 관련된 걸 보는 거예요. 8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92페이지부터 8문제를 보고 이번 타임은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이제 우리 300페이지 매각 실시로 넘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지금은 뭐다? 경매 개시 결정 정보 송달하는 게 아니라 매각 기일, 지정 통지 뭐 등에 가는 거예요. 매각 기일에 신문에 공고하게 됐어요. 공고. 매각 기일의 공고는 매각 기일로부터 2주 전에, 이거는 훈시 규정이 아니랍니다. 아니래. 이걸 어기면 날짜 변경해야 돼. 아니면 항고 사유가 되는 거죠. 2주. 자,
매각기일 2주 전에 공고하는 거. 그리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뭘 통지? 경매 개시결정 정본이 아니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 이해관계인 주소에 발송 송달만 해도 된다. 발송. 자, 통지가 엄청 많을 것 같아도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남은 통지가 뭐야, 이제 배당기일 하기 전에 채권 신고. 근데 그런 건 별로 문제 안 삼아요.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정본 송달,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통지.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는 배당기일 전에 채권 개선서 내라는 게 있고 그렇지만 크게 비중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텀텀이 보면 이게 다다. 근데 이걸 발송만 해도 되는데 교부 송달이나 공시 송달로 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다. 이거는 매각기일 결정은 외국에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개시결정 정본, 채무제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정본은 저게 할 수가 없고 발송 송달만 가지고 안 되고.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미리 수의 매각기일 결정기일을 일괄 지정으로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통지도 일괄하게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통지를 하는데, 일괄 통지하는데 요걸 문제 삼은 거예요. 최초 기일 통지 절차 완료 후, 이렇게 이걸 먼저 볼까요? 권리신고가 나중에 들어왔다면 첫 기일에 관해서는 이미 통지가 끝난 다음에 들어온 거니까 통지 안 해도 된다. 이걸 누락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통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 통지 끝난 다음에 들어온 거니까 요거는 생략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포인트가 뭐다? 이 포인트가 이 뒤에 이거예요. 포인트가 기일 통지 완료 후 들어왔으면 바로 그 다음 이 첫 기일에 관해서는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매각기일과 결정기일 통지는 그냥 기록에 우편으로 발송 송달만 해도 돼요. 그렇다고 교부 공시 송달했다고 문제 삼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괄 지정으로 하는 경우에 일괄 통지하는데, 잘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매각 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1차, 2차 경매 날짜, 3차 이렇게 되는데 1차가 매각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미리 보내놨기 때문에 1차가 안 팔리는 순간 2차는 끝난 거야, 통지가. 그때 요때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끝나는 순간 이 송달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2차 얘는 불능이 된 바로 다음 기일 통지 누락은 위법이 아니다. 똑같아, 앞에랑 집중을 해서 별거 아니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외국에 있으면 매각기일 통지하는 건 안 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뒤에도 또 나올 건데 미리 나오는 건데, 이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통지 누락은 이걸 항고 사유가 돼요. 근데 요게 연락을 못 받았으면 추환한 것도 된다고.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근데 이 추환한 거는 뒤에 나올 건데 미리 보면 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이 끝났더라도 추환한 거가 허용이 된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판례였어요. 우리 교재 294페이지 2번 문제고 해설이 295페이지 밑에 소개가 돼 있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잔금 다 납부했더라도 추환항고가 가능하대요. 추환항고가 가능하대요. 대금 납부 효력도 다 부인된대요. 이렇게. 와, 엄청나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추환항고는
대금 납부 후에도 가능하다. 받아들인다. 전원합의체로. 자, 매각기일 이 매각기일 공고통지 문제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 통지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매각기일 신문에 공고하면서 잘 보세요. 집중해서. 이 비슷한 게 계속 반복돼서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있는데 없다고 잘못 기재되면 누가 큰일 나겠어요? 낙찰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잘못 기재된 경우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면 낙찰이 잘 되겠죠. 비싸게 팔리겠죠. 이때에 채무자는 비싸게 팔리면 좋은 거니까 이유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봐, 이것도 다른 사람 몰라도 채무자는 문제 삼지 마라. 너한테 불이익할 게 없다. 너한테. 자, 그리고 수의 매각기일 이렇게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변경을 허용하지 말아라. 이런 지문이 상징적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은 판례가, 자, 잘 보세요. 매각 결정기일, 이게 매각기일이 있고요. 경매하는 날. 그 다음에 이때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 들어온 사람한테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줘요. 지금은 매각기일은 모두에게 매각에 참가하라고 경매하는 날이고, 이때 최고가 매수인 정해로 낙찰된 사람한테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거냐 이 결정기일을 말해요. 매각 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렇게 매각 결정기일, 매각기일이 아니라 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만 통지하면 족하다. 이젠 경매 끝난 거니까 이를 신문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와 있다. 아니다. 자, 그리고 매각 기일 공고가 위법해서 경매가 잘못된 거지. 매각을 불허하고 이렇게 이날 매각이 됐는데 최저가로 해서 매각이 됐는데 이게 잘못 진행된 거다. 불허가 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경매를 진행할 때는 이 가격에서 다운시켜서 하지 마라. 최저 매각 가격에다가 이 가격으로 해야지, 다시 해야지. 당초에 최저가로 해야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다가 저감된 가격으로 할 수는 없다. 자, 다운시키지 말고 해라. 잘못 진행된 거니까. 왜? 최저 가격은 당초에 최저 가격으로 해야지. 그동안 잘못된 거니까 위법한 절차에 의해 저감된 가격에 따라 할 수는 없다. 자, 신문에 공고할 때는 부동산,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 구분해서 구분하고 감정가와 최저가를 함께 표시해라. 자, 이제 매각기일의 통지. 우리 교재 296페이지 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 두 문제가 있어요. 봅니다. 자, 이해관계인에 관한 이 기일 통지를 누락하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한 걸 전제로 속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이 집행을 계속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에게 정상적으로 기일 통지를 한 걸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통지가 누락됐다면 이거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돼서 이 통지를 못 받은 사람만 이걸 항고를 삼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고 판례기도 하고 잘 보세요.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포인트가 이거 매각기일을 통지. 뭐를 통지한다? 매각기일. 그러면 날짜만 통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통지해주면서 그 최저가 금액을 잘못 적었다.
이게 매각가 취소 사유냐? 판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지하는 거야? 매각기일 통지하는 거니까 최저 가격은 그냥 당사자 편의 이상 해준 것에 불과해서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더라도 그건 참고로 해준 것에 불과해서 그거 잘못했다고 취소는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매각 이런 기일 통지는 기록에 표시된 관계인에게 이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괄 지정으로 하는 경우에 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해서 하고, 또 요거는 이 경매가 결정과 달리 이 매각기일 통지는 못 받았더라도 얘가 매각기일을 알고 기일에 출석해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서 항고 사유나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얘가 통지를 누락했더라도 얘가 경매 날짜를 알고 법원에 와서 낙찰에 참가했고 그렇다면 이런 사소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마라. 항고 사유,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중복의 마인드에서 두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복습이에요. 통지를 빠뜨리면 무슨 사유가 된다?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진행할 수 없는 사유로 이의 사유가 되는 거다. 자, 보세요. 이거 수의 일괄 지정한 이게 뭐야? 수의 매각기일 결정기를 일괄 지정한 이후에 이후에 새로 이해관계일 지위를 취득한 자는 자 앞으로 실시하지 않은 기일에 대한 통지는 해야죠.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앞에서는 통지 후에 취득한 사람은 그 바로 다음 기일은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나머지 기일에 대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면 곤란하겠죠. 뒤에 이후지만 그래도 남은 기일에 대한 통지들은 전부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보고 특별 매각 조건 문제 두 개만 보면 이번 타임은 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매각기일 통지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완료된 이후에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를 신고가 있었다면, 매각기일 신고했다면 그 자에 대한 그 통지는 이의 사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이후에 들어온 고자에 대한 고거 통지 누락은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예국에 있거나 있을 때는 안 해도 무방하고, 채무자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하자는 이게 확정되면 치유된다. 이게 봐봐요.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정보원 처음에 보내는 거는 치유될 수가 없지만 매각기일 통지 누락은 이 확정되면 이런 절차 위반은 치유가 된다. 자,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도 항고 사유가 됩니다. 자, 우리 교재 3번 문제까지 이게 특별 매각 조건 앞에 마지막 3번 문제 우리 교재 298페이지를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료된 후는 이제 그 다음 길 통지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러나 그 앞에 문제 이거는 이제 아직 실제 남은 기일에 대한 통지를 다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특별 매각 조건 재판 관련된 걸 두 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특별 매각 조건. 자, 1번. 최저 매각 가격 미만으로는 할 수 없고, 이건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가 들어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저당권, 압류채권,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용익물권은 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 경매로 말소되는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뒤에 온 거. 그러니까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이런 용익물권은 대항할 수 없는 거는 얘기는 뭐냐? 저당권, 압류, 가압류 밑에 왔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이게 말소가 되니까 같이 말소가 됩니다. 외국인이 경매로 낙찰받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외국인이 낙찰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낙찰받는 신청인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자격수표 지급 부정. 뭐가 잘못됐죠? 자, 이거예요. 10%를 이게 엄청 많이 바뀐 거죠.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경매 최저가의 10%. 최저가. 2003년도에 바뀐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라 최저가의 10%다. 이게 함정 나오면 눈 뜨고 틀리기 쉽다니까.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가의 10%의 금전, 자격수표,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를 경매하는 날 집행관에게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거 앞에를 보겠습니다. 쭉쭉 보면 이거 미리 그 마지막 걸 또 확인하냐고 미리 봤더니 화면이 자, 우리 화면이 우리 교재 교재로 치면 299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법정 매각 조건. 자, 옳은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1번을 보세요. 1번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고 기한까지. 이거는 맞았어요. 인도 명령은 6개월 내에 하는 건 맞는데 앞에가 틀렸어요.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첫 번째, 인도 명령이 조금 이따 나올 거죠. 근데 미리 나왔어요. 인도 명령은 낙찰자 앞으로 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자, 공유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최저가는 원칙으로 간다? 어떻게 한다? 원칙으로 전체 공유를 평가해서 그 지분으로 나눠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었죠.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등기는 공유지만 실제는 특정돼 있을 때는 그 특정 부분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법이 어떻게 돼 있다? 이거 앞에도 잠깐 봤던 건데 변제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뜻이 뭐다?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채무를 인수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유치권 채권을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 부담을 인수하지만 인수주의, 그러나 채무를 인수하는 건 아니라고. 채무는 공사대금 못 준 친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고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만 승계하는 거다. 이거를 아주 말이 법조항에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써 있어가지고 헷갈리기 쉽다. 변제할 책임은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지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매수 낙찰 받은 사람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가의 10분의 1 현금 자격 보증보험으로 경매하는 날 집행관에게 최저 매각 가격은 허락이 안 되고 전원 합의로도 변경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거 법정 매각 조건까지 봤어요. 자, 고생들 했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교재 300페이지 매각의 실시부터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